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이동성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멘토 최다정 팀장입니다. 네, 저희 까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상에 완벽히 장점만 가지고 있는 매물이 있을까요? 근데 방송을 보시면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을 말하지 않는데 저희 까방에서는 장점이 있다면 장점 또한 말씀드리고 단점이 있다면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는 매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까방 솔직히 까놓고 말하는 부동산 매물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디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네 번째 까방 방송에서 준비를 해드린 매물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매물입니다. 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정말 많은 호재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죠. 강동구 이주 수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뭐 송파구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강남 3구로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그럼 이 지역 인구수 혹시 아시나요? 인구수요? 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강남 인구수가 약 58만 명 정도 되니까 송파구는 한 50만 명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틀렸네요. 네, 강남보다 더 많은 68만이 이 지역에 송파구에 살고 있거든요. 저도 요번에 개표 방송을 보면서 좀 뭔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인구수가 정말 많은데요. 네. 사실 68만 명. 이제 강남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강남 사니까 사실 체감이 조금 쉽기는 한데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주신다면? 네, 저도 이제 아까 최근에 뭘 느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저 이번에 대선 그 개표 방송을 보면서 되게 열심히 보셨구나. 저도 막 봤는데 네. 강원도 충청북도의 그 인구수의 절반을 해당하는 사람이 송파구에 살고 있다고 해요. 뭐 아까 말씀해주신 강남과 제주도 인구수가 비슷하니까 오히려 이 지역보다 더 많은 68만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20대 이상 그 젊은 직장 20, 30, 40대 인구수는 직장인 수요는 뭐 20대 같은 경우 10만 그리고 30, 40대는 각각 12만으로 거의 35만의 젊은 직장인 수요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팀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주셨듯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젊은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제 오늘 안내드릴 매물이 위치한 이 잠실동 같은 경우도 직장으로 연결되는 2호선이 바로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고요. 따라서 중심 업무지구라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방금 2호선 5분 거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송파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지하철 2호선도 있지만 그리고 뭐 3호선, 8호선도 있지만 3호선, 8호선은 중심지로의 이동이 약간 불리한 지하철 노선이죠. 업무지역에 약간 돌아가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 지역이 지하철 노선이 약간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을 평소에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 2018년도에 9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랑 여의도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더욱 뛰어나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내년에 2018년도에 9호선 연장선이 개통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 호재일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호재 말고 뭐 다른 건 좀 더 소개해 주실 거 없으세요? 네, 우선 송파에 정말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매물이 위치한 잠실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호재 먼저 몇 가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호재로 잠실운동장과 삼성동이 연결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겠죠. 네, 이 개발로 인해서 관광 마이스 산업의 명소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이로 인해서 집가 상승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데타워, 제2롯데월드를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장인 인구수 2만 명이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연평균 50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떨어져 있지만 문정 법조타운 같은 경우 올 상반기에 입주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요. 이 상주 인구만 약 3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집가 상승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호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송파구 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네요. 이거 말고도 정말 자잘자잘한 거 많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거 뭐 다른 메신저 이런 거를 뭐 하면서 뉴스라든지 이런 개발 호재 이런 거를 좀 카페에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강동 재건축 이주 수요. 이것도 맞아요. 짚고 넘어가 봐야 한 얘기거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카페에 하루에 하나씩 이제 요약 뉴스랑 매일 읽는 뉴스를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5월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그 둔촌주공 이주 수요, 뭐 대규모 이주 수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정말 이주 수요가 정말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주비만 약 2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2조 원이라 이 금액에 있어서도 정말 큰 부분인데 강동 그 재건축 시장 이주 수요가 올해만 한 9,300세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9,300세대라고 하면 세대별 서울 평균 한 2.38, 그러니까 강동 2.3명이라고 놓고 보면 2만 명을 육박하는 아까 뭐 롯데 타워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지금 당장 올해 안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2만 명 전체가 다. 그렇죠. 살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1만 세대라고 하면은 인근에 있는 리센츠, 리센츠 같은 경우가 5천 세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2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앞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개발 호재라든지 뭐 고호선을 비롯한 개발 호재라든지 강동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에 주변 지역 송파가 정말 기대가 될 텐데 그럼 지금 송파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오늘 송파구 매물 준비하신 네,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새마을 전통시장 안에 위치해 있는 신축 다세대 투룸 매물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냥 나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까방이니까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릴까 하거든요. 네. 저희 분석이라 저희 뭐 많은 뭐 앞서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 분석이라고 하니까 좀 더 기대가 되거든요. 네. 어떤 건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매물에 대한 소개 먼저 해드려야 되겠죠. 이번 매물은 대지 면적 17.33제곱미터, 그러니까 5평이죠. 5.24평. 건물 면적이 29.71제곱미터, 9평의 매물입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지어진 투룸 매물이고 5층 중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쿡탑 등 옵션이 다양하고 CCTV, 무인 택배함, 엘리베이터, 그리고 세대수 대비 100%의 주차장 등 거주 편의성이 굉장히 우수한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방금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강남 3구에서 주차 100%가 가능하다. 쉽지 않죠.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반대로 지금 건물 면적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투룸이라고 하셨는데 9평이라고 하셨거든요. 채 10평도 안 되는 투룸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 면적이랑 용도에 따라서 거의 한 50%, 80%가 이제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주택 구조로 인해서 주차장이 100%,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이 좀 작습니다. 사실 9평 같은 경우에도 확장이 들어간 다음 9평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축 매물에 비해서 이제 구조가 굉장히 좁다라는 느낌을 사실상 육안상으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확장을 하고 9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는 평균 한 6평 정도 되고 있고 또
좀 넓은 원룸 같은 경우는 한 8평까지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럼 이 8평하고 9평 차이인데 원룸과 투룸이다. 이거는 분명히 좀 좁은 느낌이 확실히 저는 좀 들어요. 네,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좀 음. 답답해 보이는 거는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게 금액적인 메리트가 없다면 사실 조금 지역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약간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금액적인 것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음. 8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2천이라. 근데 이 3억 2천을 제가 들었을 때 송파 평균 매가가 투룸 같은 경우는 3억 2천이어서 시세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좀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작아요. 네. 그런데 송파구의 평균 시세랑 똑같다. 이거는 금액적으로는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매물 분석을 하면서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네, 현재 같은 지역에 나와 있는 잠실동에 전용 13평 그리고 4층 매물이 현재 한 3억 1,500만 원에 나와 있는 거를 볼 수도 있고, 이제 강남이랑 역성 같은 경우도 한 3억 4천만 원, 3천만 원이지만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송파랑. 근데 여기도 뭐 역세권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뭐 3억 1천만 원까지도 접근 가능한 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게다가 여기는 면적상 굉장히 작게 나와 있는 그렇죠. 매물이기 때문에 면적 대비 가격이 좀 높다라고 확실히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면적 대비 가격이 높다. 지역적인 특징은 분명히 그 지역적인 네네. 시세와는 비슷하지만 이 매물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금액이 약간 높다. 이런 생각이 저 같은 경우도 좀 들어요. 네. 그럼 이 부분을 상세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호선 5분 거리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역세권과 가까우면 좀 이런 부분도 상충될 수 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정말 많은 호재를 안고 있는 잠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격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입지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세권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가봤을 때 여기가 재래시장의 한가운데 그리고 신천이죠. 신천 상권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뭐 재래시장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물론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반대로 상권이 발달되다 보면 조금 안 좋은 뭐 술집이라든지 네.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그만큼 자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거주지로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네. 존재해요. 그렇죠. 상권의 음. 성격에 따라서 정말 많이 나뉘잖아요. 이제 거주의 만족도라는 것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술집이라든지 그렇게 다보다 보면 술집이라든지 유흥업소 때문에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지역 가보셨나요 혹시? 옛날에 신천이고 지금은 세내역이 그렇죠. 있죠? 잠실 세내역. 네, 잠실 세내역 거기 가보셨나요? 그렇죠. 저도 이 지역을 좀 자주 가는 편이고 지금 그래요? 지금 가는 건데 여기가 뭐 먹자골목? 네, 완벽한 네, 먹자골목이죠.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야구장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 끝나고 나면은 이쪽으로 이제 뒤풀이를 하러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야구 끝나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주말이었었거든요. 근데 평일에는 어떤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주말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북적였어요. 정말 혼잡스럽고. 그래서 혹시 나는 잠실에 투자를 하고 싶고 잠실 역세권이라는 메리트로 인해서 이 매물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잠실 호재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그때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것도 사실 송파 그냥 기본 평균 신축 다세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제 확보를 했었던 매물이기는 한데요. 이제 매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직접 방문을 해서 가보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신 뒤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는 매물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말씀해 주신 거 전체적으로 제가 제 느낌을 네,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좋은 지역이요. 너무 좋죠. 잠실이라든지 송파라는 지역이 분명히 좋은 지역인데 금액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 지역이 먹자골목에서 상권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차로서 이동하신다든지 이런 불편함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팀장님이 이 매물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좀 어땠나요? 저라면 안 살 것 같다. 그러면, 네, 너무 심했나요? 어, 아니, 왜냐면 이게 정말 저는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택이라면 조용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논현역이나 뭐 논현역, 역삼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럽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곳은 상권과는 이제 한 블럭, 두 블럭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직접 갔을 때 정말 시장 한가운데 딱 술집들 사이에 탁 이렇게 있었던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수도 굉장히 작고 전용 면적도 작고 해서 만약에 3억 1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는 꼭 잠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수를 한번 살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입지도 역세권 뭐 5분 거리라지만 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거주 이제 생활 그렇죠. 이제 환경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적인 특징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개발 호재라든지 지역의 가치, 강남 3구라는 지역적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물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또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강남에 있어도 정말 안 좋은 매물이라면 그거는 나중에 팔리지 않는 매물이 네, 되는 그리고 것입니다. 전세라던가 이런 임대도 잘 안 맞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하실 때는 매물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 또한 필요하다. 지역 나는 강남이 좋아, 어디가 좋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 또한 그렇죠. 분명히 분석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네. 뭐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희 카페 통해서 네.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뭐 카페에도 기사라든지 이런 걸 계속 올리고 있고 뭐 이런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네. 있을 때도 카페를 통해서 뭐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주시고 아니면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분석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 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별점도 예. 있죠. 그러니까 별점 한번 봐주시고 저희 카페 오시는 길 같이 이제 남겨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